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보통 이제 혈관에 대해서 문제 나올 때 요거 교재 없으니까 그려놓으면 좀 도움이 될 때. 이거 봐. 동맥은 어떻다 그랬어? 혈관벽이 굉장히 이렇게 두껍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자, 정맥의 경우에는 동맥보다는 혈관벽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대신에 굵기는 이렇게 굵게 나올 거고요. 아마 정맥이다 그러면 중간중간 이렇게 판막 있는 이런 표시가 돼 있을 거야. 이게 막 그림으로 나오면 혈관벽이 굉장히 두껍게 뭐 거의 한 3겹 수준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동맥이라는 혈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판막이 표시가 돼 있으면 이 혈관이 정맥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동맥하고 정맥은 사실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뻗어 나와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애들, 이제 뻗어 있는 애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림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세혈관이 이제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 그럼 이게 이제 모세혈관인 거지. 그러면은 피는 어떻게 흐른다고? 자,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동맥을 따라 흘러가지고요, 모세혈관으로 빠져 나와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피도 간단해. 물도 압력이 높은, 수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혹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피도 혈압을 기준으로 혈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혈압은 동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모세혈관, 그 다음이 정맥순이다. 이것도 알 수 있겠지. 이제 그림으로 나오면 보통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거기 42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 혈관들의 특징을 한눈에 그냥 그래프로 정리한 게 하나가 있어. 자, 요 그래프인데, 자, 요 그래프인데, 여기는 이제 뭐 상대값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가 써 있을 거야. 여러 가지가 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혈관, 가로축에 혈관 써 있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동맥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운데가 모세혈관이라고 치고, 여기가 정맥이라고 칩시다. 맞아? 자, 방금 선생님이 그림 그렸다 주셨자면 혈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피가 흘러야 되니까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이라고 그랬지, 혈압이. 맞아?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눠가지고 굳이 그래프로 그린다 그러면 이런 식이거든. 혈압을 그래프로 그린다 그러면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으로 가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거야. 그런데 동맥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심장이 한 번에 확 수축할 때 피가 한꺼번에 싹 나올 때는 혈압이 높아지면 동맥이 팽창한다 그랬지? 그리고 이제 여기 피가 채워진 동안 피가 안 들어올 때 얘가 다시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마치 심장이 주기적으로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것처럼 동맥 입장에서도 피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니까 얘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한단 말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동맥의 혈압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높은 거는 맞는데 동맥에서도 혈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지. 동맥도. 알겠어? 그러면 그때 해봐. 동맥에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때가 혈압이 가장 높은 거야. 어? 그러니까 동맥의 평균적인 혈압이 다른 데보다 높은데 동맥에서도 혈압이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동맥에서 혈압이 가장 높아졌을 때 우리가 최고 혈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낮아졌을 때를 최저혈압이라고 하는 거야. 보통 이제 너희가 아파서 병원 가지 않는 이상은 할 일은, 병원 가면 혈압이라는 것이잖아. 그럼 이제 숫자가 2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정상인 사람은 120, 80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그 120, 80이라는 게 뭐냐면 정상인 사람은 그 최고 혈압이 한 120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야. 단위로는 이제 밀리미터 Hg를 쓰는데, 그리고 최저 혈압일 때는 한 80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고혈압이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 최고 혈압이 남들 120일 때 막 140, 150 막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고혈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동맥은 혈압이 평균적으로 얘네들보다 높긴 하지만 동맥에서도 혈압이, 동맥이 피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면서 혈압이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이렇게 반복한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평균적인 혈압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런 식이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혈관벽의 두께. 혈관벽의 두께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이야. 혈관벽은 동맥이 가장 두껍고요.
정맥이 그 다음에 모세혈관 가장 아까 세포막 하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랬지. 맞아? 혈관 벽의 두께. 두께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총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 총 단면적. 총 단면적이 약간 이런 식이거든. 이런 식이거든. 응?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뭐야? 혈관 하나의 두께는 굉장히 얇지만 그게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보니까 걔네들 전체 총 단면적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총 단면적이 넓을수록 뭐야? 피가 천천히 흐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피가 흐르는 속도 네 글자로 혈류 속도라고 하는데 자 혈류 속도 결국 얘랑 비슷한 거예요. 혈관벽의 두께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요게 또 혈류 속도 그래프라고 보면 돼. 피가 흐르는 속도 그죠? 혈압이 높을수록 피가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니까 피가 흐르는 속도도 당연히 다른 애에 비해서 빠르긴 하지만 어떻게 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왔다리. 맞지? 이제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땐 피 굉장히 빨리 흐르겠지. 그러다 피가 좀 천천히 흐르고 빨리 흐르고 이런 식이 되겠지. 그리고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 총 단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한 가닥은 굉장히 가늘지만 피가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리다. 느리다. 그 그래프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네? 거기 나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동맥에서 새 동맥에 가느다라는 얘기니까 진짜 제일 굵은 동맥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 가면 갈수록 점점 좀 가늘어지는 동맥이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세 개로만 보면 됩니다. 알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그래프만 그려져 있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한 그래프냐? 총 단면적에 대한 그래프인지 혈류 속도에 대한 그래프인지 보통 요 세 가지 총 단면적, 혈류 속도, 혈압 이렇게 나오니까 요 세 가지 좀 그래프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네? 꼭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결국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들이 우리 온몸 구석구석까지 계속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 순환하고 있다고. 이렇게 몸 전체 한 번 순환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린대요. 이제 2분 정도. 그럼 그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혈액의 순환. 혈액의 순환. 자. 이제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하나는 소순환 또는, 체순환 또는 대순환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소순환 또는 폐순환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요거부터 쓸게. 그 다음에 대순환 또는 체순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폐순환은 뭐냐면 순환의 중심은 무조건 심장인 거야. 그러면 폐순환은 심장하고 폐 사이에 혈액이 순환하는 거야. 심장하고 폐 사이에. 그 다음에 대순환 또는 체순, 여기 체자가 몸체자니까 뭐야? 심장에서 나간 피가 온몸을 한번 순환하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그러니까 심장과 온몸 사이에 일어나는 순환을 우리가 체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유, 그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사실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놨지만 사실 따로 별개는 아니고 다 이어져 있기는 하단 말이야. 그러면 심장하고 폐 사이에 우리 앞에서 기체 교환 얘기했었지. 심장에서 폐로 보내가지고 저 내가 들숨으로 얻은 공기에서 산소를 얻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자 얘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농도는 높이고, 그죠?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낮추기 위해서 이 폐순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자 체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결국 심장에 그럼 이제 산소가 많은 혈액과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들이 모였잖아. 그럼 그런 영양소나 산소를 얘가 이제 들어있는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서 그런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들한테 나눠주고 걔네들이 이제 세포한 결과 생긴 노폐물을 얻어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자, 온 몸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걔네들로부터 이제 어떤 노폐물을 받아오기 위해서, 응? 받아오기 위해서 일어나는 순환이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자, 여기다 이제 그림을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 조그맣게. 지금 내 칠판을 너무, 그지? 여기다. 자, 아까 이렇게 심방하고 심실이 두 개씩 있었지, 그지? 어? 자, 좌심실, 우심실, 좌심방, 우심방이야. 거기 연결된 혈관 외워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지만 얘네들의 경로가 이해가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폐가 있다고 합시다. 폐. 그 다음에 그냥 이쪽이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 세포들이라고 하고, 니네 이 순환 그림이 나올 때 여기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뇌가 나올 수도 있어. 뇌. 그럼 심장에서 뇌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는 폐순환에 속하겠냐, 체순환에 속하겠냐? 체순환에 속하죠. 그냥 그 뇌를 여기까지 합쳐서 여기다 표시한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여기 좌심실이 있어. 자, 좌심실에는 원래 이제 뭐 아까 내가 이렇게 그렸다만, 좌심실에 연결된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나가요. 이렇게. 응? 대동맥을 타고. 그럼 이제 영양소와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이 온몸을 지나면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 사이사이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 영양소와 이렇게 쓸까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온몸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 타고 지나가면서 영양소와 산소 건네주고 이산화탄소는 노폐물 받아가지고 얘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겠지. 맞아? 들어올 때는 어디로? 이제 정맥을, 이제 모세혈관 지나서 이제 정맥 만나가지고 대정맥을 만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온다. 어딜로? 우심방으로. 그럼 그 우심방에 연결된 혈관이 뭐라고? 대정맥이라고.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O2나 그지? 뭐 영양소 같은 거는 이제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노폐물 같은 거는 이제 받아가지고 그지? 결국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 들어와. 그러면 그 피가 그럼 요렇게 지금 일어나면 요거가 뭐가 한 번 일어나? 체순환이 한 번 일어난 거야. 알겠니? 자, 경로를 써볼게. 그러면 체순환의 경로는 어디다? 참고로 체순환이건 폐순환이건 순환의 출발은 항상 어디다? 심실이야, 심실. 왜? 심실이 피를 내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자, 좌심실에서 출발해. 좌심실. 그러면 좌심실에 연결된 대동맥을 타고 이제 혈관이 나가겠지? 물론 동맥도 사실 여러 개가 있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대동맥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타고 나가다 보면은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갈라져서 세포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영양소와 산소 나눠주고 노폐물 받아서 걔가 이제 결국에 흘러 대정맥을 만나서 대정맥을 통해서 어딜로? 우심방으로. 그러니까 항상 출발은 심실이고 도착은 심방인 거야. 우심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그 우심방에 있던 피가 이제 어딜로? 자, 여기에 모인 피는 그럼 이제 어때? 영양소, 산소는 다 줬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이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겠지.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야 될 거야. 그럼 일단 심실로 보내는 거야. 우심실로 보내면 우심실에서는 요렇게 뭐야? 이렇게 그냥 쓸게. 요렇게 폐 동맥을 통해 가지고 얘가 나갈 거지. 나가면 이제 폐에 가면 수많은 폐포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가면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하겠지. 맞아? 물론 노폐물이니까 여기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것도 있어. 어디로 콩팥으로 나가는 혈관도 있어. 그건 여기 표시 안 한 것뿐이야. 알겠니? 왜냐면 폐에서는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만 버릴 수 있거든. 뭐 예를 들어 요소라든지 이런 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걔네들은 또 이제 다른 정맥을 통해서 그지? 다른 동맥이지 동맥. 다른 동맥을 통해 가지고 콩팥으로 보내겠지. 신동맥이야 그게. 신동맥. 신동맥. 그럼 이제 얘가 거기서 어쨌든 산소를 얻어가지고 다시 요렇게 여기로 온단 말이야.
요 경로가 이제 뭐야? 폐순환인 거야, 폐순환. 요거는 폐 그러면 정맥이 되겠지. 폐정맥, 여기가 이제 뭐야? 심방이 되겠지, 좌심방. 여기 이제 우심실이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폐순환 같은 게 어디서 출발한다고? 우심실에서 피를 폐동맥을 통해서 내보낼 거고, 그럼 그게 결국 이제 폐포로 가서 그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폐포로부터 산소는 받고 이산화탄소를 주고, 그지? 그래서 그게 다시 폐 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되돌아온단 말이야. 별개가 아니라 그랬지, 이어져 있다 그랬지, 그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좌심방이 온 놈은 이제 다시 좌심실로 가서 체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체순환 끝나고 나면 우심방에 있던 피가 우심실로 가서 일어나는 거지. 맞아? 그러면 그때 자 여기 지금 그림에 이제 8개 그려놓은 거잖아 지금. 좌심방, 우심방, 우심실, 좌심실, 폐정맥,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그럼 이때 이제 거기 니네 프린트도 있는 내용이지만 저기 나오지?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게 나오지. 동맥혈.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자, 동맥혈 그러면 동맥에 흐르는 피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니? 자, 이거 실수 엄청 한다니까? 자, 동맥혈이라는 게 뭐냐면 혈액 속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데, 자, 동맥혈은 산소의 농도는 높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낮은 혈액을 동맥혈이라 하는 거야. 여기서 선생님이 농도라고 표현했지만 분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산소의 분압은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낮은. 이거 분압 얼마로 나와? 니네 책에? 100으로 나올 겁니다. 100. CO2의 분압은 40 정도로 나올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정맥혈은 반대지. 정맥혈은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농도는 또는 산소의 분압은 낮은 거야. 얼마로 나와 있어, 니네? 40으로 나와 있을 거야. 단위는 밀리미터 Hg라는 단위 써요. 그 압력의 단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또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은 혈액을 정맥혈이라. 이거 46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무조건 니네 앞에서 배운 기체 교환도 분압 혹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 기체가 이동한다 생각하면 이 숫자 외우고 있으면 되게 쉬워. 얘보다 분압이 크냐 작냐를 따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맥혈, 정맥혈, 동맥에 흐르는 피가 아니라 특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자 요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절반 나눈다고 치면 지금 봐봐. 야, 폐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지? 산소를 얻어서 오는 거니까 폐정맥. 그게 좌심방에 들어와지 모였지. 그럼 그 피가 좌심실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좌심실이 그 피를 대동맥을 통해 내보내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친 얘네 넷은 어떤 피가? 동맥혈이 흐르고 있는 동맥혈. 알겠어? 동맥혈이 흐르고 있는 거야. 산소의 농도는 높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낮은 동맥혈이 흐르고 있다 이거지. 흐르거나 들어있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야, 폐정맥에 동맥혈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동맥에 흐르는 피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이제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럼 이제 온몸을 지나면서 산소 나눠주고 이산화탄소 받아가지고 대정맥 타고 오잖아. 그럼 그놈이 우심방에 오잖아. 그러면 그 피가 우심실로 내려가잖아. 그럼 우심실에서는 그걸 폐동맥을 통해 보내잖아.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에는 어떤 피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흐르거든. 즉 정맥혈이 흐르거나 들어있단 말이지. 알겠지? 요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냐? 그래서 동맥혈과 정맥혈이 어떤 동맥에 흐르는 피, 정맥에 흐르는 피를 말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순환 경로는 다 외워야 됩니다. 모의고사 같으면 안 외워도 되지. 굳이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으니까.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요 순환 경로, 얘네가 서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순환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어져 연결돼 있다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화, 순환, 이제 호흡까지 얘기한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어?
배설이라는 게 나와요. 배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설계. 자, 배설. 그지? 배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배설하고 관계된 기관들이 모여서 배설계라는 걸 형성을 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배설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배설. 배설. 자, 배설은 잘 봐.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세포호흡, 물질 대사가 일어나잖아. 그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세포호흡과 같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서 노폐물이 생겨. 그러면 그런 체내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배설이다 이거야. 중요한 게 있지. 뭐라고? 체내에서 생성이 됐다. 체내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밥을 먹으면 응가 싸잖아. 똥 싸잖아. 똥이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진 거냐?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진 거야? 내가 먹은 음식이 찌꺼기지. 내 몸 안에서 어떻게 무슨 똥이 생겨? 그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똥 싸? 아니잖아. 안 먹으면 똥 안 싸요. 먹으면 싸는 거잖아. 응가는 자꾸 똥똥거려서 미안한데, 내가 먹은 음식에서 영양소 내가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화장실 가서 힘줘서 응가 싸는 거는 배설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가는 체내에서 생성된 게 아니죠.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 보는 거를 배설이라면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소변 보는 건 배설이야. 근데 대변 보는 건 배설이라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배출이라고 해야 돼. 잘 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세포호흡 얘기했잖아. 봐라. 세포호흡이 뭐였지? 일반적으로 이제 산소호흡이잖아. 자, 영양소가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지. 자, 분해하면은 물론 이제 에너지가 생기지. 에너지 생기는 것과 별개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맞지? 에너지 중에 뭐 60%는 열 에너지고. 그 다음에 상현이는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그 ATP 생성되는 거 있지. 선생님이 수업할 때 38이라고 얘기했었거든.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어 이 숫자가 줄었더라고. 34야, 34. 아마 니네 프린트에는 32라고 돼 있을 텐데 학교 선생님이 34라고 확인해 주셨대. 그게 맞는 말이야. 34 ATP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봐. 그러면 영양소를 가지고 세포호흡한 결과 생성된 애들 있지, 얘네들이 노폐물이야, 노폐물. 자, 그런데 우리가 세포호흡에 주로 이용하는 게 뭐야? 주 에너지원이 누구야? 포도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얘를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세포호흡할 때는 꼭 탄수화물만 이용하지는 않거든. 예를 들어 탄수화물이 공급이 안 되면 다른 거 갖고 세포호흡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방 가지고 해. 예를 들어 지방을 이용해서 또 세포호흡해. 그러면 그때도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생겨. 그 이유가 뭐겠냐? 얘네들의 구성원소가 뭐야? 탄소, 수소, 산소야. 여기 들어있는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란 노폐물이 생기는 거고, 여기 들어있는 수소 때문에 물이란 노폐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아미노산이 되겠지? 혹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물이란 노폐물이 생기는데, 단백질에는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 뭐가 들어있어? 질소라는 구성원소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뭐가 생겨?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했지. 자, CO2, H2O, 뭐 여기에 NH3, 이런 애들이 다 뭐다? 노폐물이야, 노폐물. 알겠니? 그러면은 자, 얘는 이제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부르잖아. 3대 영양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생성된 노폐물은 누구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는 거고,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은 누구 때문에만 생긴다? 단백질 때문에. 단백질에 들어있는 질소 때문에.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졸라 강하다고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간으로 보냅니다. 간. 그러면 간에서는 이 암모니아를 뭘로 바꾸냐면 요소라는 걸로 바꿔요. 독성이 좀 덜한 요소의 분자식까지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암모니아라는 독성이 강한 노폐물을 어디서? 간에서 뭘로 바꾼다? 요소. 그 다음에 니네 간 얘기가 나와서만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얘는 소화기관이야 배설기관이야? 니네 간은 소화기관에 속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럼 그 요소를 이제 보내서 그 요소란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내보내느냐? 잘 봐. 니네 이산화탄소는 어떤 형태로 내보내? 혈액을 통해서 운반시켜갖고 폐포에서 기체교환이라 날숨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지? 날숨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물은 자, 우리 날숨을 통해서도 나가. 그지? 보면 여기 축축해지거든. 자, 물이라는 노폐물은 물론 나한테 필요할 때는 또 안 내보내지만 필요 없어서 내보내는 물은 날숨을 통해서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변 보잖아. 오줌의 95% 이상이 그지? 물이야, 물.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암모니아, 요소는 자, 이거 당연히 오줌을 통해서, 그지? 오줌이나 땀을 통해서 내보내는데 땀은 교육과정에서 안 다루니까 이건 따로 얘기하지 않겠어. 그냥 오줌을 통해서 주로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배설계에서는 바로 이 오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 이게 배설기관이거든,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거란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노폐물들을 배설하는 것과 관련된 기관들 우리가 배설기관, 그지? 배설기관. 특히 이제 요거. 보통 배설기관이라면 이 오줌 만들어지는 곳하고 오줌하고 관련된 기관들이지. 자, 오줌 어디서 만들어져? 콩팥 또는 신장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오줌이 뭐 예를 들어 만들어져서 모이는 방광이라는 곳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줌이 나가는 길, 뭐 요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배설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뭐 땀샘도 배설기관으로 치기는 했는데 땀은 지금 안 배운다 했지, 그지? 안 배운다 했으니까 지금. 그럼 이제 요 녀석들, 특히 요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 요 녀석 구조 얘기를 한번 해보잔 말이야. 자,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있어. 척추뼈가 쭉 있을 거 아니니? 척추뼈가 이렇게 쭉, 그지? 쭉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허리뼈 있죠, 허리뼈. 허리 근처에 있어. 허리 근처에서 여기 등 쪽으로 있지. 등 쪽으로 좌우에 이렇게 크게 한 쌍이 있거든. 그 크기가 얼마나냐면 니네 사람의 심장이 얼마나다 그랬지? 주먹만 하다 그래서 자기 주먹만 한 거야. 콩팥 자기 주먹만 합니다. 근데 그게 2개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 콩팥 하나가 망가져서 기능을 못해도 하나가 정상적이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2개가 있어. 자, 그럼 이 콩팥을 잘라서 우리가 단면을 본다고 하면은 겉부분이 이렇게 있거든, 겉부분. 요걸 뭐라 부르냐면 겉질.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는 이제 속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속질. 그 다음에 가장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오목하게 약간 비어있는 부분이 있거든. 요거를 콩팥 깔때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자, 노폐물들이 결국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되거든, 그지? 그럼 봐봐. 예. 그 혈액 노폐물이 이제 혈액에 의해서, 그지? 혈액에 의해서 요렇게 이제 콩팥으로 운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피를 내보내는 곳은 심장인 거야, 그지? 그래서 신동맥이라는 혈관이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노폐물이 걸려서 오줌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은 이 콩팥 깔때기에 오줌이 임시로 모여요. 그럼 그렇게 모인 오줌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뭐야? 요거 이제 오줌관이라고 하거든. 오줌관을 통해 가지고 그 아래쪽으로 뭐야? 방광이라는 곳에 오줌이 최종적으로 모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방광에서는 요도라는 길을 통해서 오줌이 이제 결국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혈액은 걸러진 거야.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은 오줌이 돼서 일로 나가버린 거니까. 그러면 걸러진 혈액은 다시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심장으로 복귀해야 되거든. 여기 또 이렇게 혈관이 또 하나가 있어. 그럼 요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인 거야.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뭐라 불러? 신정맥이라고 부르겠지. 맞니? 그럼 좌우에 두 개니까 이쪽도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 똑같은 구조야. 그런데 우리가 요 콩팥의 겉질하고 속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아주 미세하게 작은 구조체들이 겁나 많이 보여. 한쪽에 한 100만 개 정도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 보라색 네프론. 자,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요 속질하고 겉질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신동맥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신동맥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쪽은 이제 모세혈관들이 쫙쫙 이렇게 갈라져 나가겠지. 맞아? 그러면 신동맥에서 이렇게 한 가닥의 모세혈관이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갔는데 그 모세혈관이 그 중간 부분 이런 식으로 공처럼 뭉쳐 있더래. 자, 그렇게 공처럼 뭉쳐 있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사구체라고 불러. 그 다음에 그 사구체 아래쪽으로는 걔를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 받치고 있는 부분. 주머니처럼 요 받치고 있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보먼 주머니라 불러. 그 다음에 그 보먼 주머니처럼 그러니까 받치고 있는 밑으로 가느다란 관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어떤 관이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 그 관하고 만나대. 요 보먼 주머니 밑으로 이어진 요 가느다란 요 관.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세뇨관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세뇨관을 따라가면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요 관은 이제 집합관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때 요 사구체처럼 뭉쳐 있는 부분에서 모세혈관이 한 가지 또 나와가지고 걔가 요렇게 사구체를 빙글빙글 이렇게 감싸다가 결국 나가서 누구랑 만나게 되더래? 정맥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부분이 한쪽 콩팥 안에 졸라 많더래. 한 100만 개 정도 있더래.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네들이 있지. 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라고. 요 세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네프론이라 부르는 거야.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요 셋을 합쳐서 우리가 네프론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수많은 네프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콩팥은. 그래서 우리가 네프론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신장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이렇게. 구조적, 기능적, 뭐 기본 단위 또는 단위다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조적 단위란 얘기는 콩팥은 네프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기능적 단위란 얘기는 결국 이 네프론이라는 곳에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오줌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오줌이. 알겠네? 요 네프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프론.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이 네프론에서 결국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진 오줌은 이제 요 집합관으로 모여서 결국 콩팥 깔때기에 모이게 되고요. 그럼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오줌관을 따라서 방광에 모여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요 그림을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그려볼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려볼 건데, 자, 여기다 그려볼게. 보통 이거 모식적으로 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요 그림에서 신동맥을 뜻하는 거야. 신동맥.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세혈관 하나 갈라져 나온 걸 굵게 표시한 거고요. 자,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거야? 사구체를 의미하는 거야. 사구체. 그 다음에 사구체 밑으로 뭐 있다고? 보먼주머니라는 게 이렇게 받치고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그 보먼주머니 밑에 이제 얘를
이 세뇨관을 이 세뇨관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세뇨관. 그 다음에 그 사구체에서 또 한 가닥 빠져나온 모세혈관이 세뇨관을 빙글빙글 감싸고 있다 그랬지? 자, 그래서 그걸 그리면은 뭐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 이런 식인 거야. 요 그림하고 매치가 돼야 돼. 자, 여기가 신동맥, 여기 사구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야? 보먼주머니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으로 이어진 요거 굵게 그려진 거는 여기서 세뇨관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요 부분은 그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의미하는 거고, 모세혈관 따라가면 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온다? 모세혈관 따라가면은 신정맥 나오는 거야. 여기는 이제 신정맥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뇨관 쭉 따라가면 뭐 나온다 그랬지? 집합관이라는 관이 나온다 그랬지. 그지? 집합관.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발음이 안 되네. 집합관까지 가면 오줌이 된 거야. 오줌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해봅시다. 요거 지우고. 자, 이제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크게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세 가지 과정. 첫 번째. 자, 힘들어 죽겠지? 선생님, 요거 첫 번째 과정만 얘기하고 싶게. 첫 번째는, 자, 여과라는 과정을 거쳐. 여과. 자, 여과가 그림상 어디냐면, 여가 걸러진다는 의미잖아. 자, 봐봐. 노폐물하고, 근데 여기 피가 흐를 거 아니야. 이 피가 이렇게 일로 나오겠지. 그럼 여기 사구체는 그 모세혈관을 뭉쳐놓은 거니까 어때? 혈압이 높아지지 않겠냐? 근데 모세혈관 아까 얘기했듯이 한 겹의 세포막이거든.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셈이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물에 젖은 걸레를 쫙 쥐어짠 셈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밑으로. 물이랑 그 물에 녹아있는 때랑 같이 쫙 밑으로 빠져나오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사구체 안에 이제 흐르던 피에서 밑으로 보먼주머니 쪽으로 여러 가지가 걸러져서 빠져나오거든. 요게 뭐다? 여과가 돼. 자, 그래서 여과라는 것은 저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물질들이 빠져나오는 게 여과다 이거야. 그럼 여과가 되는 원리가 뭐냐 물어보면 뭐야? 여기가 지금 모세혈관 뭉치는 바람에 혈압이 높아졌다 그랬지? 혈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질이 쫙 빠져나온 거, 쥐어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혈압 차이에 의한 확산. 알겠어? 혈압 차이에 의한 확산에서 이 혈액 속에 들어있던 물질들이 보먼주머니 쪽으로 쫙 걸러져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이제 여기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 셈이라 그랬잖아. 맞아?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겠지. 필터에 구멍이 상상 나 있으니까. 그러면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겠어? 그 구멍보다 크기가 큰 애들은 뭐 안 걸러지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 니네 혈액 속에 뭐 들어있니? 적혈군이 백혈군이 아니 아까 그런 거 들어있었지. 혈소판. 그런 혈구 성분은 당연히 못 빠져나오는 거야. 생각해봐. 니네 적혈구가 빠져나와서 오줌 되면 오줌 색깔이 피 색깔이어야 돼. 그렇지 않잖아. 못 빠져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혈액 속에는 여러 가지 또 단백질들만 같이 떠다니고 있거든. 그럼 그 단백질도 어때? 분자가 굉장히 큰 놈이기 때문에 일로 걸러지지가 않아요. 단백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뭐 혈액 속에 지방도 좀 많이 있겠지. 그런 지방 덩어리들도 당연히 크기가 크니까 여과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과 걸러지는 애들은 또 어떤 애들이냐? 걸러지는 애들. 자, 우리가 여과가 된 애들은 여과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과액 또는 이제 나중에 오줌이 될 녀석들이다 그래갖고 원요라고도 표시해. 원요. 그럼 어떤 애? 자, 일단 당연히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잖아. 물 빠져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다 그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물과 함께 빠져나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혈액 속에 노폐물만 들어있겠냐고. 포도당이니 아미노산이니 여러 가지 영양소들도 같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혹은 무기질이라고 하는 무기염류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비타민을 먹었다 그러면 바이타민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버려야 되는 뭐 노폐물의 일종의 요소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다 물에 녹아서 헐러지는 거야. 이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여과액 또는 원요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 원요. 알겠니? 원요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혈압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걸러진다. 그죠? 걸러진다. 어떤 애들이? 요런 애들이. 요런 애들이. 근데 생각해봐. 여과가 이제 됐단 말. 그럼 여과 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 세뇨관이라는 관을 따라서 쭉 흘러갈 거 아니야. 흘러가면 내가 오줌이 되는 거라 그랬지. 맞아? 이 집합관까지 가면 오줌인 거잖아. 그런데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네들, 야,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혹은 무기업류라든지 바이타민 같은 애들은 사실 버리기에는 아까운 노폐물이 아니라 영양소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걸러진 애들 중에서 나한테 필요하다 싶은 애들은 다시 내가 어떻게 돼? 오줌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흡수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세뇨관을 따라 흘러가다가 버리면 안 되는 애들, 나한테 필요한 애들은 다시금 집어넣습니다.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집어넣게 되거든. 다시 흡수한다 그래갖고 두 번째를 뭐라고 한다? 재흡수라고 합니다. 재흡수. 알겠어? 뭐라고 한다고? 재흡수. 자, 어디서 어딜로? 세뇨관을 따라 흘러가는 원료로부터 그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그지? 세뇨관에서 그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하는 거. 과정. 뭐 당연히 물을 다 외워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어떤 애들을 다시 흡수하겠냐는 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 그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업류, 바이타민이라고 하는 영양소든 버리기 너무 아깝다. 그지? 걔네들을 재흡수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재흡수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 조금 쉬었다가 할게. 알겠어? 쉬었다 합시다.